안녕하십니까. 네이버 법률 블로그 고화다의 정민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항소이유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항소이유서 작성에 대해서 오늘부터 3회에 걸쳐 주제별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항소이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즉 언심의 재판이 잘못되었으니까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고자, 심리를 받고자 제출하는 문서가 바로 항소이유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항소이유서가 왜 중요하냐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건 사실상 항소심 뿐입니다. 대법원도 있지만 일단 대법원은 제쳐두고요. 사실상 항소심 뿐이기 때문에 이 항소이유서가 결정적인 승패를 좌우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제 경험상 18년간의 경험을 비춰볼 때 충분히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소이유서 작성은 매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쉽게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언심에서 준비서면을 써봤다 하더라도 항소이유서는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반복하거나 답습을 하셔서 그대로 항소심에 주장하거나 같은 주장, 같은 증거를 낸들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은 1심처럼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왜? 이미 모든 자료가 다 항소심이 올라가 있고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이미 그걸 검토했기 때문에 새로운 주장, 색다른 다른 어떤 증거가 없는 한은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항소심에 올라가서서 느닷없이 어떤 1심의 판결문, 즉 결과가 있죠. 항소심 준비의 시작은 바로 이 판결문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판결문을 보면 왜 졌는지, 어떤 것을 재판부에서 증거로 채택을 했고 당사자 주장 중에 어떤 걸 받아들여서 판결을 하였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쟁점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판결문에는 원 피고가 주장했던 것과 제출했던 증거가 다 포함됩니다. 판단이 나와요. 자, 이렇다 보니까 내가 왜 졌는지, 뭐가 문제였는지가 거기에 사실상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패소하신 분들은, 패소자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내 주장이, 내 증거가 왜 다 배척이 됐지? 왜 받아들이지 않았지? 라고 열이면 열 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패소를 했다면 기본 자세는 일단 인정을 해야지만 돼요. 냉정하게, 내가 졌구나. 뭐가 문제였지? 어떤 게 잘못되었나를 다시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항소심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서 이건 말도 안 돼, 이럴 순 없어 라고 시작을 하시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냉철하게 준비하시고요. 꼼꼼하게 판결문을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판결문을 가지고 항소심을 준비하시는데, 항소심의 항소이유서 작성은 대법원에 제출하시는 그 상고이유서 그 수준의 정도의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그런 준비서면처럼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작성을 할 것이냐? 물론 패소자 입장에서는 항소를 시작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담이겠죠. 일단 패소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승소한 자보다는 패소한 자가 급하고 불안하고 그런 심리적인 게 굉장히 불안정하겠죠. 그럴수록 냉정하시고 차분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항소심에서 성명 준비 명령이 나옵니다. 이제 항소장이 제출하고 모든 기록이 다 항소심으로 올라가니까 항소심에서는 항소인에게 성명 준비 명령을 이제 문서로 보내지는데, 그게 거기에 보시면 언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보통 30일입니다. 30일 내외예요. 시간이 충분합니다. 사실상 한 사건이기 때문에 충분해요.
이 준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2심이 바뀔 수도 있고 그대로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감정 배제하시고요. 판결문에 보시면 그게 쟁점이에요. 원심에서 가장 중요시 봤던 판단 기준이 무엇이었는지가 나와. 그 판결문을 보시고 잘못된 부분, 잘못 판단한 부분, 잘못된 증거, 잘못된 법률을 항소 이유서에 조목조목 지적하시는 겁니다. 원심의 판단이 증거가 사실관계가 이러이러한데 잘못되었다라는 내용으로 그런 취지로 항소심에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똑같이 준비서면이 또 제출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항소이유서가 상고이유서 수준으로 작성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왜 이 사람이 패소자가 항소를 했는지 그거를 봅니다. 항소이유서를 보는 거예요. 왜 항소를 했지? 라고 봅니다. 그러면 타당하다. 이런 문제가 있었네? 그래 하고 다시 한번 그 부분을 1심 사건 기록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게 일리가 있다 그러면 왕전 패소한 자는 부분 패소할 수도 있고요. 또는 판을 왕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10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1심 판결에는 2심에서는 부분적으로 내 주장이 받아들여가지고 뭐 500이 낮춰졌다는가 할 수도 있고 왕전히 제가 다시 승소할 수도 있고 결과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좌우하는 게 바로 항소이유서입니다. 항소이유서가 90% 이상 결정적인 요인을 해요. 이 사람이 항소를 한 이유가 거기 적혀 있기 때문에 원심의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된 부분을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봅니다. 근데 그 주장이 원심에서 했던 내용이나 뭐 이런 증거 주장 같다면은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1회 변론 기일로 바로 종결이 돼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혼자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혼자는 항소이유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전문가 변호사를 선임하시든 내지는 저 같은 법률 전문가와 도움을 받아서 작성을 하셔야지 혼자 항소이유서를 작성을 하신다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 과정 자체가. 항소이유서는 형식과 양식은 없지만 작성 자체가 그 내용이 상고이유서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 수준이에요. 거기 맞춰야 돼요. 항소심에서는 그것만 봅니다. 그걸 보고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사실관계 등을 다시 검토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항소심 준비는 항소이유서는 대법원 상고이유서 작성 수준에 준해서 작성하라. 이걸 명심하십시오.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항소이유서 작성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께 항소이유서 대해서 첫 번째 주제, 항소이유서 작성은 대법원 상고이유서 제출 작성 수준으로 하라. 이런 주제로 했습니다. 자, 이 제목만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쉽게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100말 1000날 얘기해도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준비서면을 작성을 해봤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 항소이유서는 당신이 패소한 걸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90%를 좌우하는 주장 내용이에요. 그걸 갖다가 쉽게 작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 가시죠? 명심하시고 신중하게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준비하셔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전문의 정민호였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